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이에요. 예, 갑자기 이 반장이 미쳤나. 제가 왜 저러나. 그죠? 예, 그래요. 토요일 아침. 예, 다음 주에 추석 연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번에는 대체 휴일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예, 요번엔 대체 휴일 때문에 거의 웬만한 데가 다 수요일까지 쉬어요. 주식시장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수요일까지 휴장입니다. 워낙 빨간 날은 월, 화까지인데, 예, 추석하고 추석 그 다음날 월, 화까지인데, 예, 요번에는 수요일까지 대체휴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 휴장입니다. 또 여러분들 수요일날, 주식시장 안 열리나? 왜 안 열리지? 뭔가 잘못됐나?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말고 그 추석 연휴죠. 예, 수요일까지 대체휴일로 요번에 주식시장이 휴장인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쉬는 날이 좀 많으니까 이 반장이 예, 그냥 오늘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8월 마지막 주예요. 8월 30일 그죠? 예, 여러분들 요번 한번 8월달 어떠셨어요? 주식시장에서 좀 좋으셨나요? 좀 힘드셨나요? 어떠셨나요? 그래요. 그래도 7월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닌가? 7월이 더 좋았나? 아니죠. 그래요. 8월이 그래도 아마 조금은 더 낫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희망들 가지시고 9월은 8월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희망을 근거 없이 가져보고 근거 없이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뭐 9월이 별로였다. 그러면 10월이 더 나을 거라는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자신감의 연속. 예, 이런 자신감의 꿈을 가지고 지내야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반장과 같이 예, 꿈을 야물차게 가지고 예,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셔야죠. 전화번호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알고 계시죠? 예, 무료 문자로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첫 번째 전화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좋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 예, 저한테 전화 줘. 그죠? 예, 전화 주세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오산에 사는 심상래라고 합니다. 오산에 사시는 창래요. 창래요? 창래요. 창래님. 예.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창래님.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창래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47세입니다. 그래요. 주식 경영 예, 한 7, 8년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우리 창래님 요번 8월 달은 한 달 동안 자기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건데 네. 어떤 달이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8월 달은 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아니, 있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우리 창래님이 느낌이요? 보신 8월 달. 8월 달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좋았어요? 그냥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래요. 나쁘진 않고. 야, 그러면 좀 돈 좀 버셨겠는데요? 안 그래. 안 했, 저는 별로 안 벌었어요. 아유, 네, 우리 저는 못 벌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창래님 포트가 겸손하셨구나, 좀. 제 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그러셨어요? 예. 아유, 그래요. 그럼 우리 창래님 일단 포트는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우리 창래님 포트. 저기, NC소프트하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래요? NC소프트는 그럼 매수가 얼마요? 16만 4천 원. 몇 프로요? 30%요. 또요? LG전자 75,200원에 50%요. 예.
LG 디스플레이 예? 25,600원에 20%.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뭐 보남 안 하겠네요. 네. 그래요. 보남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지금 말한 세 종목 중에 제일 걱정하시는 종목은 딱 그 종목이거든요. 거의 네. 이 종목이 끼어 있는 분들은 그죠?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데? 근데 이게 제가 한번 16만 2천 원에 한번 사서 20만 4천에 한번 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25만 원 가더니 다시 또 16만 원대 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괜찮았던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다시 또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근데 계속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믿으면 가는데, 예. 향후 믿으면 가는데, 네. 이게 자꾸 이게, 저쪽, 한번 더 매수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2만 후반대나 이렇게 오면 매수를 해보려고 했더니 어제 그저께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매수를 못했어요, 더. 그래요. 아직은. 예. 글쎄, 저희 방송 열심히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게임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큰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예, 큰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뭐 제가 저를 과대평가한다고. 전 절대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저밖에 없어요. 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이 반장을 재수없게 보는 분들이 계셔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뭐 그거야 자기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 난 너 싫어.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저 스스로를 뭐 과대평가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전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무슨 장사꾼이에요? 저 장사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인기 많이 끌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아요? 아니에요. 저 받는 거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싫어서, 싫어하는 분이 어쩔 수 없죠. 제가 모든 사람 마음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이런 부분 얘기했었죠라고 더 이야기해드리고 하는 거는 정말이에요.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제 제가 제 광고라는 게 있습니까? 뭐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왜냐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제가 다른 분들 같이 무슨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로 광고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할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냥 절 싫어하면 차라리 보질 마세요. 딴 방송도 지금 하잖아요. 차라리 거길 보시고, 예. 전 솔직히 그래요. 전 시청자, 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 절 싫어하는 분들한테까지 막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냐. 요번에 게임주를 제가 작년 하반기에, 올해 최고의 종목이죠. 올해 최고의 종목. 이 종목,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혹시? 창래님? 우리 최고의 종목이요? 네. 컴투스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거 지금 컴투스예요. 네. 제가 왜 근데 컴투스를 얘기하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시 해서 얘기하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하반기에 컴투스가 시장에서 모두 다 모바일 게임이 안 된다, 모바일 게임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왜 안 됩니까? 라고 방송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를 혹시 보셨나요? 예, 제가 출근을 조금 늦어가지고 볼 때 있고 못 볼 때 있는데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 논리를 뒤집으면 지금 논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은요, 여러분들 실은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시켜드린 게 제가 그래서 지금 앞에 쫙 뉘앙스를 까는 게 저 잘난 척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싫어하는 분은 또 제 과대평가하고 잘난 척, 아니 차라리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전 진짜 우리 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막 기분 상해서 방송하기 싫어서 그래요. 진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뭐 이걸로 뭐 경고 먹을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절 싫어하는 분은 보질 마세요. 차라리. 진짜. 전 저 좋은 분들 위주로 방송하고 싶어요. 너무 편협된 생각인가요? 창래님? 아니, 제가 이 방송을, 다른 방송, 절대 뭐 이 방송만 보는데요. 제가 딱 시작하면 9시에 시작하면. 네, 근데 아니 사람이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자기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방송 더 하고 싶지 무슨 자기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 방송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분 얘기만 들었으면 제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 그분들 얘기를 제가 조금 안 했, 좀 실천을 못 옮겼어요. 사실. 좋아요. 요번에 하여튼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네. 지금 이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그때 컴투스를 일했어요. 컴투스 왜 안 됩니까?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 예를 들어서 요만한 골목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몸이 이만한 사람은 요만한 골목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요만한 골목길에 들어가는 애 중에 제일 등치 큰 1등하고 2등하고 둘이 힘을 합쳤어요. 왜? 요 골목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다 좁혀버리자. 너하고 나하고. 왜? 이만한 애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그 골목길을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만한 골목길에서 1등하고 2등하고 조그만 애들을 다 속된 말로 돈을 뺏으려고 힘을 합쳤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안 됩니까? 이 회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컴투스는.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컴투스를 말했던 논리가 뒤집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그러면서 그때 컴투스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 컴투스를 그때 설명하면서 게임주는 참 재밌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재밌는 움직임. 그러면서 더 과거를 보여드렸어요. 컴투스나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주들 엄청 많이 움직일 때는 그 재작년이었나요? 예. 그 게임주들이 2012년도 요때 지금 컴투스가 더 많이 올랐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요때만 해도 게임주들이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이 오를 때는요.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이 오를 때는 온라인 게임이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또 요때 빌빌빌 할 때 이때 컴투스 이 모바일 게임이 작년 하반기에 빌빌빌 할 때 한번 NC소프트 주가를 한번 볼게요. NC소프트 주가 보면 어때요? 올랐어요? 빠졌어요? 올랐죠. 네. 뭐냐? 게임주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게임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도 이해를 하셔야지 게임주에 대한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냐? 게임주는요. 쉽게 말해서 온라인 게임하고 지금 시장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모바일 게임하고 두 개가 같이 가지를 못해요. 속된 말로 시소 아시죠? 시소. 시소 같아서 모바일 게임이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이 떨어지고 모바일 게임이 떨어지면 온라인 게임이 올라가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시소의 우리 그 시소 알죠? 시소. 네, 그 네. 시소의 주가 흐름을 보여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 온라인 게임이 올라갈 때는 모바일 게임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이 빠질 땐 모바일 게임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작년에 분명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온라인 게임이 잘 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온라인 게임이 근데 계속 가기 힘들 겁니다. 결국 온라인 게임이 떨어진 시점이 되면 모바일 게임이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 때 말한 게 NC소프트 보세요.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이 빠지니까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급등했죠. 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여러분들 뭐 시청자분들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분명히 이 얘기 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강조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 그대로 증명이 됐죠. 제가 이걸 예측해서 뭐 이게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그걸 다 어떻게 아니에요. 저 흐름과 메커니즘이 있어요.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십시오. 제가 공부하십시오 하는 게 그런 메커니즘을 자꾸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주가로 이 그림 차트로 보고 있으면은 백날 가도 그거를 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럼 결국 한번 보세요. 지금 컴투스가 어때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꺾이는 것 같아요. 그죠? 컴투스가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컴투스가 꺾이자마자 이거에 바로 대칭해서 온라인 게임이 바로 올라야지. 이런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요게 빠지는 순간 요만큼 각도로 온라인이 올라온다.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제가 주식 말하는 이런 것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무슨 뭐 순매수한다, 순매도한다 이런 얘기들을 잘 하시는데 그때 제가 참 웃으면서 예 근데 그거보다 조금 시각을 달리 하시죠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뭐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하루나 이틀 아니면 3일 팔면은 외국인 내 순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외국인이 하루 이틀 3일 연속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그게 외국인들이 무슨 우리나라를 파는 셀코리아 아니에요. 근데 하루 이틀 3일만 팔아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뭐 지속 이러고 달달달달 겁들 드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루 이틀 주식은 그렇게 뭐 하루 이틀 3일 딱 이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컴투스가 꺾이는 모습이 지금 살짝 나왔다 그래서 그거에 미쳐서 온라인 게임이 바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얼마든지 시차는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NC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실은 NC소프트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건 아니에요. 이때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12월 때 NC소프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NC소프트가 실은 거품이 좀 끼게 올라온 거예요. NC소프트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작년에. 실은 이건 거품이 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이 빠지는데 해피링은 빠지는 과정 중에 컴투스가 올라버린 거예요. 모바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품이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없게. 지금 여러분들 NC소프트에 자꾸 무슨 뭐 리포터들 보면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썼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진짜 좀 구차한 변명에 가깝고요. 지금 NC소프트의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국이 뭐 하고 뭐 지금 리니지에 대해서 다시 커멘트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이나 2달 전이나 석 달 전이나 넉 달 전이나 변한 건 없어요. 큰 흐름에서. 바뀌질 않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뭐야 주가가 빠지니까 안 올라오니까 어머 이거 뭔가 문제가 더 큰 건가? 아니에요. 크게 뭐 문제가 커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에서는 NC소프트는 이제부터 점점점 올라오는 모습이 좀씩 나올 거예요. 왜 나오냐? 무슨 뭐 요번에 그거 보셨죠? NC소프트에 무슨 뭐 대표이사 김택신 씨를 물러가라 하는 무슨 뭐 그 사이트가 생겼다며요. 카페가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주주들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NC소프트도 이러고 신경 안 쓸 게 아니라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제 주주들도 우리나라 주주들도 이제 주주 배당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주주들도 자꾸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개미 주주들가 뭐 합쳐봤자 지금 그렇게만 회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만큼 회사가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제 주주들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주가를 신경 안 쓸 거면 왜 상장을 합니까? 회사에서. 저는 그래서 뭐 CEO들이 뭐 주가는 그냥 뭐 알아서 움직일 거고 뭐 이런 말을 하는 CEO 보면 저는 참 그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럴 거면 주가에 왜 상장을 시켜요? 상장하지 말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지. 왜 그럴 때는 주주 돈이 필요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나서 상장시켰으면 CEO들이나 회사는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CEO들이 나와서 저는 뭐 기술력 하나로만 뭐 주가는 그 다음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거면 상장하지 말아야죠. 상장해가지고 개인들 돈 썼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논리가 틀리나요?
전 맞다고 봐요. 아니 그럴 거면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가 지금 그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지금 NC소프트 자체가 회사에서 이제 슬슬 주가에 관심을 갖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IR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 어차피 제가 리니지라든지 막 이런 거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거 특별히 와일드 뭐 스탄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있죠. 왜냐? 그런 건 지금 상황 바뀐 게 없어요. 그거는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컴투스라든지 모바일 게임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거에 의해서 거품이 생각보다 더 빠졌다는 거죠. 거품이 더 빠졌는데 컴투스가 꺾이기 시작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을 겨울로 갈수록 온라인 게임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럼 네. 주가가 더 이상 특별히 빠져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계절적으로는 없겠죠. 거기에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웹보드 규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게임 규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슬슬 다시 풀자는 법안들 지금 상정시키고 있는 거 아시죠? 만들어내고 있는 거. 예, 예. 뭐냐? 이제 온라인 게임이 계속 나빠져야 되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먼저 뭐냐? 여름으로 가고 있었다. 그죠? 네. 작년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는 여름으로 더워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온라인 게임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예. 더워지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모바일 게이밍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얘는 상대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었다.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웹보드라든지 이런 거 막 규제 무슨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미운 오리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살살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나둘씩 법안이 상정 뭐 만들고 이런 거 기사 보셨죠? 풀어주자라는. 아, 예, 예. 그러면 NC소프트를 지금까지 짓눌렀던 것들이 더 이상은 짓누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주식은 많이 빠졌네 이게 아니라요. 빠져도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더 갖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쭉쭉 뽑았죠. 아, 예,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렇게 지금까지 NC소프트를 크게 눌렀던 논리들은 이건데 그 논리 하나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아, 갖고 가야죠. 이제 아시겠어요? 아, 예. 아, 차트로 주식하지 마세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걸 뺀 논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 뺀 논리가 있으면 그 뺀 논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것들이 조금씩 괜찮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어머 NC소프트 많이 빠졌네 어머 이거 쓰레기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똑똑히 하셔야 돼요. 주식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약간은 뭐 그러겠죠. 뭐 주식이 뭐 여기가 바닥이냐?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큰 흐름상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냐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려면 제가 말했던 논리들이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근데 예. 아,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돈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 번 더 사서 아니요.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왜냐? 아, 네, 주식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그 주식이 좋아도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화하신 창래님이 뭐 내가 한 10%, 15%예요. 이러면 아 그래요. 뭐 기회 봐서 노리세요라고 할 텐데 이미 30%예요. 아, 30%면요. 죄송한데 물을 탈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은 아니에요. 그것도 주식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중의 논리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창래님은 이거를 물 타실 만큼의 지금 비중은 아니세요. 이미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트로 빨리 하겠습니다. 예,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 일단 이제 상승을 해서 멈춰는 과정을 거쳤죠. 글쎄요, 일단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지켜보세요. 근데 50%인데 7,500, 200원인데 비중을 제가 봤을 때 50%면 좀 높아요. 죄송한데 요 가격에서요. 비중을 창래님 한 절반은 줄이세요. 아, 그리고 25%만 가져가세요. 예. 아시겠어? 아시겠죠?
예. 예, 그럼 아시겠어? 이건- 아시겠죠? 예. 8만 원 근처 오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25,600원이에요. 25,600원. 근데 현재가 35,000원. 예. 이거는 워낙 잘 싸게 사놓으시고 비중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LG 디스플레이, 하긴 뭐 요즘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 대형주도 많더라. 근데 글쎄요. 근데 갑자기 훅 빠질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25,600원 워낙 잘 사셨기 때문에 이 가격에 또 사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속 좀 지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새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광고를 하나 해드려야 돼요. 무슨 광고냐? 그래요. 뭐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제 혈압 얘기도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세요. 근데 예, 그죠? 이놈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요.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진짜 많이 안 좋고 해서 솔직히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했는데 근데 방송국에서 그래도 뭐 저를 많이 어여삐 봐주셨는지 방송 시간을 한 30분 정도를 늦춰주셨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7시 반이 아니라 9월 달부터 8시에 생방송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래요. 이 반장 이러다가 죽여서 방송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까지 방송국에서 많이 그래도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반장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더 감동인 거는 다음 주 추석 연휴인데 이 반장 건강 생각해서 한 주 쉬라고 방송이 갑자기 저한테 무슨 왜 이렇게 저한테 보너스를 줄라 제 마음을 알았는지 건강 때문에 이제 쉬려고 하는 마음을 알았는지 못 그만두게 하네요.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까지 해서 아마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한 주를 휴식 삼아서 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13일 방송부터는 제가 7시 반이 아니라 8시부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여튼 뭐 방송국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뭐 최대한 많이 저한테 양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제 팔자는 여러분을 당분간 떠날 수 없는 팔자인가 봐요. 그래요. 하여튼 뭐 감사드리죠.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반장 건강 생각해가지고 해주신 처사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수원을 갑니다. 수원의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부터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요,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여러분들 헷갈려요. 이게 뭐, 9월 시장은 더구나 더 헷갈릴 거예요. 8월 시장이 지금 이래서.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한 메커니즘을 제가 주식에서 좀 전에 말했듯이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시장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방송을 계속 또, 시간을 이렇게 해서 했게 됐으니까, 다음 주는 제가 방송을 안 하니까요. 그 다음 주 거를 말씀드릴게요. 9월 13일인데요. 9월 13일 날, 오후 2시부터 대전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요. 9월 13일입니다. 추석 끝나고 나서 13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래요. 전화 또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광주 살고요. 이제 이름 이지연이고요. 나이 32살이요. 32살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연님 주식하신 지는? 안 됐어요. 한 4, 5개월쯤인가 안 된 지 초보거든요. 아, 그래요? 지연님. 그래요, 네. 지연님 포트는 어떻게 되세요? 저기 S1이 77,800원에 30%고요. 네. 예, 로엔이 29,800원에 20%고요. 예.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26,900원에 20%고요. 예. 미래에셋 증권이 49,100원에 10%요. 49,100원이요? 예. 예.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걸까요? 솔직히 S1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로엔도 좀 많이 궁금해요, 요즘엔. S1이요? 네. 그래, S1. 로엔드 29,800원. 로엔은 뭐 많이 드셨는데 뭐가 궁금해? 아니 그러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로엔을 봤을 때 이제 SM이랑 YG랑 그 재무제표랑 좀 보니까 얘가 이제 PBR이라든가 ROE 이런 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주식이 좀 저평가된 것 같아서 더 갈 거다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예. 지금 현재도 좀 YG보다는 좀 주식이 좀 싸서 제 생각에 좀 YG만큼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그래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떨까 궁금해서요. 좀. 그래요. 뭐 로에는 많이 드셨으니까 일단 S1을 그러면은 주로 네. 해드릴게요. 예, 뭐 많이 먹은 거야 뭐 고민은 들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게 하죠. 예, 좋아요. S1. S1은 어떤 부분이 30% 비중도 제일 많으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네. 궁금하세요? 아니 이번에 이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 삼성 에버랜드 그런 그 뭐지? 뭐 이제 보안 관련 그런 걸 맡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삼성 에버랜드 뭐 하면은 좀 더 좀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보안 업체 네, 보안 업체인데. 예 그래가지고 좀 성장성이 성장성이요? 있다고 생각해서 좀 들어갔는데 이제 좀 가격을 높게 들어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그래요. 되더라고요. 일단 S1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 사업이에요. 삼성 회사, 삼성 관련사죠. 근데 S1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 S1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S1의 주봉이에요. 주봉. 예. S1의 주봉을 보면 2005년도부터 이후에 주봉을 한번 쭉 봐요. 어때요? 한번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주봉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좀 밀리고 있어요, 솔직히. 밀려요? 전체 흐름을 네, 보세요. 아닌가? 이게 S1에 한번 쭉 보세요. 예. 이게 S1이 90년 이거 월봉이거든요. 90년도 중반부터 S1에 한번 흐름을 보세요. 큰 고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것 같은데 그냥. 꾸준한 것 같죠? 네. S1은 진짜 꾸준한 회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S1에 대해서 근데 이 꾸준함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 90년도 거의 중반부터 이렇게까지 꾸준한 회사를 골라라 그러면 참 쉽지 않을 정도예요. 굉장히 꾸준합니다. 고비 있었어요? 이건 솔직히 고비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죠? 네. 예,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부터 보면 무슨 뭐 드라마틱하게 무슨 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가 다시 막 일어나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다지 아주 특별히 잘 살진 않았지만 고생도 없이 꾸준하게 큰 오히려 막 그런 주인공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생애가? 그죠? 예,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에 있어서의 보안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성그룹 안에 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죠? 얻으면서 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주 이런 당연한 모습이 나올 수. 그러니까 고생을 할 게 없어요. 왜? 무슨 뭐 치열한 무슨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삼성그룹 것만 해도 얼만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먹고 이 정도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한 주가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잘 보세요.
삼성 에버랜드의 시스템 경비 사업까지 건물 양수도 사업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관리 사업. 네. 이제 그게 어느 날 성장 모멘텀이 됐어요. 그래서 네. 예. 성장 모멘텀이 된다. 그리고 요즘 S1이 전에하고 틀리게 과거에는 S1이 이 정도까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S1이 어마어마하게 신사업에 막 뛰어드는 거 아세요? 아니 그것까지 몰라서 호환업체인 건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 사업 에버랜드한테 갖고 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렌터카 있잖아요. 렌터카. 네. 렌터카 보안 사업도 진출한 거 아시죠? 네. 렌터카 보안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렌터카 누가 쓰다가 그거 갖고 튀면 어떡해? 그죠? 그런 거 보완해야겠죠. 네. 예. 그런 것도 요즘 이제 하고 해요. 속된 말로 그런 거 이제 렌터카도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막 진출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제가 아까 좀 전에 쭉 보여드렸지만 전에는 삼성의 것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면서 그렇게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는 이 회사의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기에는 버겁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사업을 잡고 이제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1인 가구들 늘어나면 이제 집에 보안, 네. 예, 그 보안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세컨홈즈인가? 뭐 그런 거 한 거 광고 보셨죠? 예. 네, 그런 거 봐서 얘가 좀 그래도 좀 제 생각에는 성장도 있다고 봤는데 이제 1인 가구들이 늘면은 1인 가구들 집안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 성장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 시스템 경비에 그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무슨 상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작아요. 일본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일본은 되게 높은 편인데 우리는 아직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 경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크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 속된 말로 시스템 이런 경비 사업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아시죠? 물론 S1이 많이 하고 있지만 S1 또 어디 있어요? 유명한데 무슨 ADT 캡스인가? 예. 예, 그리고 텔레캅 있고 하죠. 그리고 요번에 맞죠. SK텔레콤이 또 에녹스인가요? S1엑인가? 해가지고 그 회사 인수했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일본보다 속된 말로 좀 쟁쟁한 경쟁자들이 보안 사업은 우리나라는 보안 사업이 일본은 물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안 업체가 있긴 있지만 아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은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S1 무슨 KT텔레콤 무슨 AD캡스 이런 식으로 쟁쟁한 경쟁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S1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였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S1 자체도 새로운 사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 회사는 수익이나 이런 건 좋아서 배당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주식을 잘 안 팔죠. 왜냐? 얘네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배당이 높아요. 배당이 높다 보니까 얘네들은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나라 배당은 주로 어떤 배당인가요? 시가 배당인가요? 액면가 배당인가요? 잘 글쎄요. 주로 어떤 배당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르세요? 예. 시가에 따라 배당을 줘요? 액면가에 따라 배당을 줘요? 모르셨구나. 우리나라는 거의 액면가 배당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10만 원이 되든 6만 원이 되든 속된 말로 따지자면 배당받는 사람한테는 차이 없어요. 예, 맞아요. 배당받는 사람들이 좀 유리한 정보가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얘네들은 안 팔아요. 얘는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 회사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이 S1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회사가 진짜 새로운 돌파구를 제대로 계속 찾아 나가느냐. 못 찾아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아주 꾸준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꾸준한 흐름이 계속 주구장창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어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덜 했어요. 근데 이제 쟁쟁한 경쟁자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S1이 에버랜드에 무슨 건물 관리 사업도 받고 무슨 렌터카 보안 사업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사업을 나간다는 걸 좋게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신사업을 S1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땅 짚고 헤엄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회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삼성이 무슨 뭐 해외에서 자꾸 나와가지고 해외 시장에 커가면 그 사업을 받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S1이 과거같이 땅 짚고 헤엄치기의 주가를 내보내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연님 네. 주식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네. 지연님 배당 가지고 액면가 배당으로 받으면 되게 부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다시 말해서 S1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개인이 매매하기에 적당한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이나 외국인 애들은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배당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 되게 많죠. 아니에요? 돈 되게 많잖아요. 예, 많죠. 그애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배당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비율대로 봤지만. 그죠? 네.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돈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매매 트레이딩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S1은 지금 매력 없어요. 오히려 S1은 나오시는 게 좋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매력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빨리빨리 차트를 할게요. 어려우세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서울 반도체 그냥 차트 빨리 보겠어. 서울 반도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반도체는 개인들이 참 이거 좀 빠졌다고 무조건 들어가고 하기에는 적당한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 갭도 있어서 갭은 메꾸긴 할 텐데 갭을 요번에 메꿀지 다시 밀렸다가 어떤 식으로 메꿀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서울 반도체는 일단 이 정도 수익에서라도 그냥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한 번 더 밀렸다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예.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인데 미래에셋증권은 10%밖에 안 되네요. 49,100원인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네, 많이 올랐어요. 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실은 미래에셋증권 한번 이렇게 볼게요. 보이세요? 이거 미래에셋증권 주봉이에요. 티 나요? 아니요, 별로 안. 그죠?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증권주가 되게 많이 요번에 조금 이렇게 좀 오른 것 같으니까 오른 것 같다고 보시지만 실은 한번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해서 보세요. 증권주 오른 거 별로 실은 너무 많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그거 한 거지. 그 증권주가 지금 무슨 뭐 대세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여기서 어차피 저항 또 나와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로엔인데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지금 많이 드셨잖아요. 3만원 매수가면은 여기잖아요. 한번 치고 나갔는데 로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조정은 나올 겁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털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기관들이 털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털기 시작하면 물론 개인들이 받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기관이 털기 시작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한번 주춤하면서 고비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로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비중인데요. 3만 원인데 여기서 쭉 하고 치고 나갈 때 잘 사시긴 했는데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요. 절반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예. 20%다 가져가지 마세요. 20%다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따를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정보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저희는 02786-1021-1023입니다. 02786-1021-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들 전화만 하면은 일단은 저하고 그죠? 예, 해가지고 한번 쭉 이야기 나눠보면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주세요. 아, 스피드 가야 되나요? 스피드 가야겠네요. 그래요. 스피드 하나씩. 난 요거 돌릴 때 참 재밌더라. 그래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부터? 예, 에이텍이네요. 에이텍. 에이텍인데요. 에이텍 매수가 100% 아유 이러지 말라니까요. 4,350원 100%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4,350원인데 일단 에이텍 같은 경우에 무조건 물론 더 간난이 있더라도요. 이 가격 그 근처에서요. 50% 이하로 줄이세요. 그죠? 주식은 로또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 50% 이하로 줄이시고요. 나머지만 지켜보시는데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그 나머지 손절가 얼마냐? 3,900원 손절하세요. 3,9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다음 종목. 예, 포스코 IST입니다. 포스코 IST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머리를 좀 들었어요. 그죠? 예, 80% 만원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올라갈 때는 어머나 하고 샀는데 80%는 샀는데 보세요. 빠지니까 어때요?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로또가 아니라고. 그 주식이 너무너무 뿅가게 좋아. 진짜 너무너무 예술이야. 아주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안 사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절대 50%를 넘기지 마세요. 진짜 최대한 맥시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50%예요. 50%. 절대 50% 이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저항이 워낙 세요. 이거 저항도 세고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조금 더 올라오면은 갖고 계신 거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세요. 예, 이 종목은 실은 80%나 저가격에 살 만큼의 매력 없는 종목이에요. 다음 쪽. 예, 유닛 테스트예요. 유닛 테스트. 이번에 유닛 테스트 저도 봤는데 와 진짜 이번 달에 장난 아니게 뽑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3,800원에 50%인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어떤 구간에서 사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모습에서. 근데 만약에 요번에 사셨다 그러면 저는 저는 그냥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이거 한 30에서 40%는 팔고 정 가고 싶으면 10에서 20%만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10에서 20. 아시겠죠? 그래요. 예,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샀다면 전 무서워요. 다음 종목. 예, 예림당입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에 요번에 내려가다가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은 더 올라올 거예요.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은 더 올라오는데 6,500원인데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비중을 20%만 가지고요. 50%는 파십시오. 예림당은 이렇게 많이 살 주식은 실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들 많이 사고 그렇죠? 어떤 종목들을? 그건 아닌데. 그러려면 진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예림당은 이렇게까지 살 주식은 아니라는 거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건 매수가 근처에서는 50%는 팔고 20%만 가져가세요. 다음 쪽. TCK입니다. TCK 40% 11,000원 매수가인데요. 11,000원. TCK 1,900원, 11,000원. TCK 같은 경우 일단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여기서 사셨을 거예요. 그죠? 쭉 잠자다가 올라오니까 뚫르네 했다가 빠지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 다시 돌리거나 이러는데 시간도 걸리고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 만 원 근처에서는요 갖고 계신 거 비중을 확 줄여주시기 바래요. 한 10%나 20%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종목. 예, 녹십자 셀입니다. 녹십자 셀인데요. 40% 32,900원, 33,000원이에요. 33,000원 여기인데요. 일단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십자 셀은 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기관들 보세요. 안 빠져나오고 있죠. 거의. 얘네는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움직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 한번 보세요. 근데 비중이 좀 많다. 이거는 한 20%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20%는 이 가격 근처에서 손절하세요. 그리고 20%만. 예. 괜히 너무 다 주구장창 들고 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뭐 안 올라올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한 번쯤은 한번 움찔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만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좀.
하나손해보험, 하나손보인데요. 하나손보 7,900원. 아, 요번에 좀 올라와서 희망이 생기셨네, 다행히. 근데 하나손보 같은 경우엔 20%인데 비중 괜찮아요. 요거 홀딩하고 가보세요.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게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하나손보 몇 달 전에 관심을 가져봤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 요 정도에서는 한 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거는 빨리는 못 올라올 거예요. 이 정도 올라온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이 좀 어느 정도 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올라가시는 거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비중 20%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일단 오늘도 지금 일부 저희 또 스피드 상담이 있으니까 끝날 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 2부 스피드 상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또 전화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늘 2부 첫 번째 코너에는, 스몰캡 강영민 대리가 나와가지고요. 그동안 종목들 몇 개를 좀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두 종목을 소개한다네요. 두 종목을. 그래요. 저도 기대가 커요. 어떤 종목일지. 저도 몰라요. 뭐 할지, 그 친구. 하여튼 2부 첫 번째 코너니까 여러분들, 영양가 있는 종목으로 할지 영양가 있는 종목을 하겠죠, 그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데이트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박정희요? 네, 외자시구나, 이름이. 박정? 희, 박정희. 네. 그래요.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대입니다. 아이고,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한 몇 년? 예? 주식 경력. 주식에, 한 10년 됐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요. 예. 아유, 10년. 우리 정희님 일단 주식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대우조선 내양에 매수가는요? 27,000원, 비중은? 30%입니다. 또요? 네. 서울제약 예. 30%, 매수가는요? 한 1,300원 정도 됩니다. 또요? 바이렉스 네. 20% 해가지고 7,100원입니다. 예. 그래 세 종목입니다. 이렇게 세 개예요? 네. 이 중에 제일 고민되는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고민되세요? 제가 3만 원대도 샀었거든요. 그래가 또 실패하고 또 27,000원 사고 지금 올해는 또 전주해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해가 실패하고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조선주의 미련을 못 버리세요? 작년에는 괜찮아가지고 올해는 아예 손을 안 대야 되는데 1월 2일부터 해가 지금 올해 1년 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선주가 되게 좋아 보이세요? 아니, 전에는 괜찮아서 했는데 올해는 그래 안 좋습니다. 근데 전엔 괜찮았는데 왜 올해 왜 안 좋을까? 수주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수주요? 아니에요. 수주는 지금 계속 일어나요. 일어납니까? 예. 그런데 수주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수주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 이게 어려워요, 그죠? 예. 답답합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잘 됐죠? 네. 그죠? 예. 왜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냐? 과거엔 잘 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 이제 좀 인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대요. 제가 참 저는 그런 게 하는 게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매스컴에서 좋은 건가? 전 그런 건 가끔 느껴요. 뉴스에서도. 무슨 소리냐? 실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재작년부터 했다. 우리나라 조선주 뭐 1등 얘기하는데 실은 우리나라 지금 뭐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국한테 조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먹혔어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뭐 우리나라 고부가 가치는 뭐 아직도 이러면서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쪽에서 조선 분야는 이제 중국한테 이제 사실상 거의 웬만한 거 따라 먹힌 걸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뉴스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요즘은 네, 뭐, 네.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그게 그거예요. 실은 먼저 알려줬어야 돼요. 왜냐? 중국이 이미 상당 부분 커오는 속도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계속 언론에서 무슨 뭐 우리나라 무슨 고부가치로 아직까지도 뭐 괜찮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놓게 됐거든요. 조선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로 뚫을 수가 있구나. 근데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뚫었냐? 못 뚫었어요 아직 제대로. 왜냐? 제가 한번 이거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해양 플랜트니 뭐 이런 데서 막 이런 거 짓잖아요. 그죠? 해양 플랜트로 뭐 뚫는다 무슨 뭐 엄청난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뚫는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래도 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옛날에 현대차가 만들어내긴 냈어요. 그리고 대우차도 만들어냈고. 근데 그때 사실상 그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였게요? 아니게요? 옛날에. 예. 옛날에는 일부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뭐냐, 철판하고 이런 나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서 찍어냈다 그래서 그게 실은 우리나라 메이커 달고 나왔다고 우리나라 차인가요? 자동차의 생명은 뭐예요? 핸들이에요? 문짝이에요? 엔진이에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 제일 비싸요. 엔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엔진 출력. 근데 그거는 다 수입해놓고 겉모양만 뭐 현대차가 뻥 찍어내면 우리나라 거예요? 그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돈 다 외국이 다 가져가는 건데 실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뭐 해양 플랜트니 고선박이니 이런 것 중에 무슨 중요하게 돈 들어가는 막 핵심적인 막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100% 작업 조정이 아니라 상당수가 외국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이 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로 뭐 간다, 선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우전형이 뻥 해서 그게 처음부터 다 우리나라 가면 맞아요. 고부가 가치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외국 뭐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은 해외 거를 써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쪽이 액면 그대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굉장히 위험하게 낀 상태가 맞았어요, 실은.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해외에서 무슨 수주했느니 골리앗 뭐 엄청나게 큰 유조선을 수주했느니 이런 걸로 우리나라 아직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까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2, 3년 만에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조선해양 플랜트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했더니 뭐야? 해외 경험이 없이 그냥 뭐 처음 하는 쪽이라서 뭐 가격 단가를 잘못 정해가지고 실은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아니라니까요. 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외국 걸 썼어요. 우리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비용을 모르는 거야. 지금 조선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조선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비관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주 계속 뭐 힘없이 주가 뭐 계속 밀릴 거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빨리 올라오질 못할 거예요. 진짜 천천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속 터지면서 갈 거예요. 왜? 전 세계 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돌아선 게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전 세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선 상황에서 조선주가 계속 속된 말로 밑으로 꼬라박는 일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뭐 이렇게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일어나라 또 쭉쭉 나오는 거 아니냐? 안 나올 겁니다. 웬만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빠르게 올라가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서부터 천천히 갈 건데 그나마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27,000원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좀 가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빨리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실만 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아시겠죠? 비중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빨리 할게요.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 13,000원 30%, 13,000원 지금 여기 이거는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가는 서울제약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때 예.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회사 제약 들어온 거 그걸로 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주가가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 9,500원 깨지면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9,500원 아시겠죠? 예. 예, 네. 그거 꼭 지키고요. 그리고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7,100원인데 이건 한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기술력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꾸준하게 가져가 보세요. 근데 이거는 한 8,500원에서 9,000원 정도 선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익 실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빠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요. 예, 세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조선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과거에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좋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세요. 네. 그래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워낙 요번에 제가, 건강 때문에 좀 방송을, 놀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뭐, 방송국 쪽에서 많이 저를 생각해 줬네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방송 시간을 7시 반에서요. 아침 8시로 30분을 늦춰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8시부터 시작이고요. 9월 6일은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고 이 반장 쉬면서 건강 좀 챙기라고 결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결방이고요. 그 다음 9월 13일부터는 아침 8시부터 이제 좀 시간을 줄여서 좀 건강에 부담이 덜 되겠죠. 또 혹시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이 반장 안 볼 수 있었는데. 그죠? 저 싫어하시는 분들 쾌재를 불렀다가 지금 그러시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토요일 오늘 2시죠? 오늘 2시부터 경기리 수원시에 있는 수원 상공회에서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요.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 아셔야지 여러분들 9월달 시장 대처합니다. 10월하고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9월 13일입니다. 13일은 오후 2시부터 다음 주는 없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오후 2시 대전 둔산동 상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만약에 방송 그만두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찾아가는 강연회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잖아요. 방송 옛날에 하면서. 제가 방송하는 한은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방송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저도 찾아가는 강연회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방송을 더 이어지게 됐으니까 하게 되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 주세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30% 32만 4천 원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단은 저는 이거 홀딩 시키고 싶어요. 30% 32만 4천 원이라도요. 뭐 빨리 올라가냐 그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화학주 나오면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좀 천천한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거 홀딩하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인데요. 20% 22,000원이에요. 22,250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는데 나스미디어 일단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올라간 모습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한 번은 살짝 뒤로 빠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빠져나오는 걸로 할게요. 다음 종목.
예,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10% 5,500원, 10% 5,500원인데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더 홀딩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조정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하는데 아마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저항이. 어느 정도 센 저항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은 높지 않으니까 부담은 없어요. 근데 한 6,000원 선 좀 넘었으면 이거는 이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효성입니다. 효성 20% 8만 원인데요. 예, 효성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하고 가보세요. 제가 효성 나올 때마다 계속 홀딩 시키죠. 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효성 제가 그랬잖아요. 뭐 CEO 리스크니 뭐니 다 두들겨 맞아도 안 빠져요. 여기서. 그럼 얘는 뭐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소리예요. 실적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주가 올라오죠. 여러분들 빠지면 무조건 무서워하고 막 아유 왜 그러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비웃듯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을 때는 홀딩하는 거예요. 예. 효성은 홀딩하고 가보십시오. 다음 종 제가 그냥 홀딩 시키는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제가 그냥 홀딩 시키겠습니까? 예. 인포바인인데요 15% 3만 원인데 인포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이 그렇게 좋은 하락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반등은 약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인포바인 같은 경우에 15% 요 가격에 갖고 계신데요. 저는 그냥 요 가격에서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가격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만 반등하면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끌고 가지 마시고요. 다음 종목. 코웨이입니다. 예, 코웨이 같은 경우에 20% 9만 원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손절가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코웨이가 진짜 은은하게 가는 종목도 드물어요. 근데 요번에 꺾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꺾임이 진짜 꺾임인지 가짜 꺾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손절가만 가져갈게요. 8만 원. 8만 원 정도는 손절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글컴퓨터 26,000원 30%인데요. 26,000원. 한글컴퓨터 같은 경우에 어저께 뭐 기사 안 좋은 거 떠는 바람에 쭉 빠졌다가 지금 꼬리 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지켜주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정도 기사면 충분히 망가질 수 있었거든요. 더. 근데 꼬리 달면서 그래도 반등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얘는 수급이 좀 붙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손절가만 잡을게요. 손절가 21,5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21,500원. 그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종목.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요번에 올라가다가 어때요? 이제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저항받죠? 이렇게 저항이 많은 애들은요,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48,000원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요번에는 그냥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가격 근처에서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부 첫 번째 코너에는 오늘 강영민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강영민들이 나와서 오늘 아마 지나간 종목들 몇 개 리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2개를 소개해 드린대요. 아마 좀 고심하다가 2개를 고른 것 같아요. 글쎄요. 요번에는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지 없을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셔야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전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저희는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도 열려 있고요. 전화 무료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